보통 빠르게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혹 세무서에서 담당자분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통신판매업 이 허가 이런 게 필요한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옆집 CEO 아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찍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시던 박 PD님을 다마고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마고치를 어떤 것부터 할 거냐, 쇼피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것부터 쇼피 입점해서 90일간 부스팅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해서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다만 한 2주 정도씩만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는 것까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같이 매주 구독, 좋아요 해서 따라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지금 쇼피 창 키고 있는 게 구글 크롬 창에서 키고 있는 거거든요. 구글 크롬 창에서 앞으로 저와 하는 모든 다마고치 프로그램들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다른 거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닌데 해외 플랫폼들이 구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특히 쇼피는 쇼피에서조차도 구글에서 크롬에서 해라 라고 공지가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은 해라 라고 나와 있기도 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구글 크롬 창에서 검색을 하거나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크롬을 깔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크롬을 웹브라우저를 꼭 설치해 두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 새 창, 새 탭 열어주시고요. 네, 구글 검색창에 홈택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네, 홈택스를 통해서 세무서를 가지 않고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클릭해 주시고요. 네, 로그인 한번 해주세요. 네,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하실 때 첫 번째 메뉴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 상단 메뉴 중에 두 번째 증명 등록 신청 클릭해 주시고요. 왼편에 메뉴가 길게 생겼어요. 그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네. 법인이 아니신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저 아래로 V 표시되어 있는 거를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첫 번째 나와 있는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셨을 때 복잡한 절차를 세 번째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홈택스에 이미 한번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정보가 불러와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위에 상단에 인적사항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사업장 번호, 자택번호, 휴대번호 중에 휴대전화 번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거주 중인 등본상에 있는 주소지에서 하실 때는 아니요 하시면 되고, 상가라던가 사무실을 임대했다 그러시는 경우엔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자택이니까 아니요 하셨죠. 두 번째, 공동사업 하십니까? 해서 공동사업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실 경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동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택 주소를 오픈되는 걸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경우에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업자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 해놓고 우편 송달, 서류 같은 거는 집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여기서 예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요 하신 상태에서 하단으로 좀 마우스를 내려보실까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네,
별달리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상단에서 얘 3번의 걸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실제로 우편을 받을 주소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주 오피스로 우편물을 받아서 분실되거나 없어지는 일들, 세금 고지서 뭐 이런 거 늦게 받아서 과태료를 내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상주 사무실까지도 생각하시거나 자택 주소를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장소에서 합자를 내시는 경우 꼭 기억하시고 3번에 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장명은 간판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만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할 때는 한글로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외 판매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저렇게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가로 안에 넣는 거. 네, 가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가로 안에 넣는 게 난 불편하다 이러시면 나중에 상호명으로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서 영문명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상호명 적으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호명을 미리 생각을 못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상호명은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실 때 한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은 무조건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시려면 한글명만 됩니다. 단 영문명을 넣고 싶으면 한글 옆에 가로나 이렇게 가로 안에 병기 표시를 한다고 그러죠. 같이 쓰는 거. 네, 그런 거는 가능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또는 근데 나는 영문으로 나중에 영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때 영문 상호명을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하셔서 영문으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쇼피에서는 조금 상호명이 중요한데요. 영문 상호명을 여러분의 스토어 네임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영문 상호명을 외국분들이 조금 부를 때 쉬운, 영어로 표기하기 쉬운 단어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업일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이 12월 30날인데요. 30날 하면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 돼요, 또. 근데 이틀, 실제로 매출이 안 났을 이틀 때문에 가입하는데도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매출이 안 났을 건데 부가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 이후로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사업 개시일,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소지는 동일 여부라는 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지와 같으냐 이거예요. 사업자 주소지가 따로 있다면 지금처럼 부 해놓고 주소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자택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어라고 하시면 입력하니 사라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오죠. 그 대신에 아래에 한 줄 더 체크하는 란이 생겼어요. 뭐냐면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 이 말은 제가 등본상 주소지로 사업장을 해놨으니까 이사 가면 자동으로 옮겨줄까? 이 말이에요. 네,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동의해 두시는 게 편하시겠죠. 네. 그 외에 종업원수라는 별표, 빨간 별표가 없기 때문에 필수값이 아닙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사업장 면적은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필수로 적어주시지만 임대가 아니라 자가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업종 선택 들어왔는데 업종 선택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통신 판매업 간편 신고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일반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업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맞는 걸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으로 해서 간편식으로 들어오면 업종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딱 5가지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첫 번째 전자상거래 소매업, 즉
제가 고객한테 B2C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오른쪽에 선택창 눌러주세요. 일단 선택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으로 이렇게 첫 번째 선택된 게 주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타 통신 판매업이라는 건 온라인 통신만 이외에 전화라던가 우편이라던가 뭐 그 카탈로그 이런 거 옛날에 홈쇼핑 이런 데서 보내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전화나 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우편을 보내서 판매를 하는 경우를 기타 통신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선택할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부동산 중개업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부동산 주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죠, 부동산은. 네. 누군가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업이죠. 그것처럼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티몬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소매 중개업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SNS 마켓은 요즘에 인스타 블로그 이런 데서 유튜브 이런 데서 판매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쇼핑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즉 말 그대로 해외에서 물건 직구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 올려놓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걸 도와주시는 업종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나중에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하셔서 저희는 오늘 하나만 주 업종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주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 등록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성하던 칸에 업종 선택 밑에 주 업종으로 업종 코드까지 우리는 코드 번호 몰랐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 메뉴 중에 확인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눌러주시면 업종에 따라서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써 있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은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국내는 무조건 필수고요. 저희처럼 해외만 판매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 판매업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닫기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예외사항을 왜 말씀드렸냐면 간혹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다 완료하고 나서 보통 빠르면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혹 세무서에서 담당자분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통신 판매업 이 허가 이런 게 필요한데 알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는 해외만 판매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국내도 한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사항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이면요. 현금 영수증 국내 판매일 경우에 무조건 다 필수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사이버몰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필요하시면 쇼피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선택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업장 유형 이거에서 질문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일단 사업자 유형 3가지가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면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면세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업, 그리고 교육, 도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세, 내가 그런 것들을 유통한다. 그럼 면세 하시는 거고요. 또는 신라면세점, 뭐 롯데면세점 이런 것처럼 나라에서 면세점을 맡길 경우 입찰을 받으면 그 공간에서 해당하는 물건만 면세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는 해당이 없고요. 저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고민하시게 되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2025년도 기준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면 일반 과세자로 옮겨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연 매출이 1억 400 미만일 경우,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무조건 필수로 하여야 되고 또 납부의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어서 국내부터 하신다 하시면 간이를 추천드리고요. 해외를 하시는 경우에 일반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간이로 하면 네. 외출이 넘어갔으면 네. 일반으로 자동으로 옮겨가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넘어가면 자동으로 네. 옮겨가나요? 세무서에서 통지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 과세로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오고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번 일반으로 넘어가면 간이로 다시 못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매출이 안 나는 경우에 일반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간이로 돌아간다는 통지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벌금은 없나요? 네, 벌금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네, 되는 세금을 거예요? 납부하는 부가세에 대한 세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부가세를 저희 같이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런 거에서 좀 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자는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반 과세자. 저희는 쇼피니까. 네. 자, 일반 과세자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밑에 나왔죠. 매출이 없는데 정말로 간이 포기할 거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라고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매출이 줄어도 저희는 일반 과세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리실 거고요. 저희가 상단에 서류 송달 주소를 다른 데로 선택해서 그런데요. 주민등록상 주소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동으로 내 집, 내가 주민등록,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장하고 서류 송달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같기 때문에 사실상 상단으로 올라가셔서요. 질문 있었죠? 네, 3번에 아니오 선택해 주시면 하단에 사라집니다. 네, 이제 저장 후 다음 눌러보실게요. 자, 이제 서류 제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필요한가요? 이러시는데 저희 자가 또는 자택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내셨다 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사업장을 빌렸다, 임대했다 하시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간혹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부모님 명의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그렇다고 제 집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를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식은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집주인, 명의자, 부모님이든 뭐 친족이든 사인하시고 지금 실제로 거기 사업장을 내시는 분이 사인하셔가지고 무상임대 계약서라는 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제출할 파일이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서류 안 내신 거 맞나요? 라고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맞기 때문에 다음. 네. 최종 확인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로 신청서 제출 누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확인하였습니다. V체크 하시면 하단에 파란색 버튼, 제출 서류 확인하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청서 제출 버튼이 생겨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웹상에서 작성한 거를 관공서 가서 종이에 작성한 것처럼 그 항목에 맞춰서 입력을 해준 거거든요. 이걸로 한번 제대로 내가 입력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 서류는 닫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뷰어기 때문에 닫으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없었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 파란색으로 활성화됐죠? 이제 활성화된 신청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자, 눌러주세요. 저희는 냈잖아요. 그래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확인하고 나오고요. 신청되었습니다. 확인 나옵니다.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집 주소로 살고 있는 가정집 주소로 하게 되면 네, 두 개가 생기지가 않아요. 무조건 하나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은 빠르면 30분, 길면 뭐 3시간 내에도 발급이 되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월 1일 시작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처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접수증은 저 파란색 숫자 있는 글씨 있죠? 네, 그거 클릭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접수증 출력은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셔서 좀 급하다 하는 경우에 네, 담당자분께 연락을 통해서 조금 요청을 드려보실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남들은 한 3일이면 처리가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나온다. 그러시면 접수증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해외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증 절차가 모두 다 끝났고요. 여러분 지금 기다려주시면 이제 처리가 되면 여러분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이 오고요. 알림 오신 뒤에 그리고 저 접수번호 옆에 지금 4번째 보시면 고유번호증 신청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출력 있으시죠? 네, 출력도 가능합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어제 거 어제 나왔는데요? 거 나왔네요. 네네. 그러면 오늘 한 거는 공무원분이 안 됩니다 하고 연락이 오실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취소하기 있잖아요. 네, 취소하시면 됩니다. 접수 취소. 보통은 저 경우를 모르고 집에서 뭔가 사업자를 하나 내두셨던 경우에 또 냈는데요. 근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왔네요. 설명드렸고요. 어제 네, 어젯밤에 사실 저희가 영상을 한 번 더 찍었었는데 녹화가 잘못돼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네, 저희 보통 강의 오전에 하는 경우 특히나 아침에 9시에 같이 만들면 11시가 되기 전에 보통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얼마나 일이 몰려 있느냐, 담당자분이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주소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세무서랑 뭐 정보24 자료가 다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기는 안 보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사업자 등록증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쇼피 가입하는 과정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